의료법 읽어주는 복권과 함께하는 하루 10분 의료기사법 읽기. 오늘 수업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자, 4조에는 면허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면허. 자, 의료기사가 아니고 의료기사 등이죠. 등이면 6 플러스 2, 6 플러스 2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의료기사 6종, 등 2종에서 총 합쳐서 8종입니다. 자, 8조의 8종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다음 누구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된다. 누구의 면허? 이런 것들은 잘 기억하셔야겠죠.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는다. 면허를 받아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 보시면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그러니까 관한 학문을 전공하란 말은 전공학과를 졸업하라는 소리입니다. 전공학과를 졸업해야 된다. 안경사면 안경학과, 물리치료사면 물리치료학과 이렇게 졸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는 이런 거에 따라서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이런 교육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에 졸업한 사람이어야 된다. 얘가 왜 예외로 나오냐면 얘들은 최근 몇 년간 이름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학과가 변동된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붙어 있다. 얘만 해당되는 거니까 크게 상관없고요. 우리는 어쨌든 학과를 졸업을 해야지만 가능하다. 자, 2, 3 없어졌고, 자,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1호라면 얘 말하는 거죠. 얘 1호에 해당하는 학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그러니까 졸업해야 되고, 외국에서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면허를 준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생각하시면 외국에서 면허를 받았다고 한국에서 면허를 준다라는 게 아니고 시험을 칠 수 있게 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면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지 준다라는 게 아니다. 자, 1항의 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뭐 전공하고 못하더라도 이거를 갖춘 것으로 본다. 왜냐면 이럴 수 있잖아요. 저 입학할 때는 뭐였는데 그과가 이름이 바뀌거나 통폐합되면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없어지거나 이래 버리면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다라는 거. 자, 다음 결격사유. 그러면 시험을 치는데 5조는 결격사유. 시험을 면허를 칠 수 있는데 졸업자면 다시 면허를 칠 수 있는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 이런 사람은 시험을 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느 안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다. 면허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빠졌네요. 면허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라는 건데, 자, 총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결격 사유는 무조건 꼭 받으셔야죠. 이런 것들은. 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거에 따른 정신질환자. 지체자, 질환자 달라요. 질환자예요.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 등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 만약에 전문의가 얘
물리치료사 또는 안경사 생활하는데 이 정도면 문제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전문의가 그냥 의사가 아무나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의가 봤을 때 상관없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관련된 업무의 전문의겠죠. 우리 안경사면 시력검사니까 안과의사가 판단하는 거고요. 안과의사와 정신과 의사가 동시에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중독자예요. 1회 복용자 상관없습니다. 중독자라고 판정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인데, 옛날 말로 하면 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인데, 스스로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있죠. 내가 스스로 돈벌이를 하기도 힘들고 정신력 판단하기도 힘드신 분들 이런 등등 이런 거에 관련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법이라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일 거고요. 형법 이런 것들 다 밑으로 나와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등에 의해서 뒤에 볼게요. 이 하나하나 다 못 외워요, 여러분. 시험 칠 때 모의고사 공부하시면서 나올 때 봐야지 이 법 하나하나 다 못 외웁니다. 자, 여기부터 보시면 돼요.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이런 경우 있겠죠. 재판 중이면 아직 무죄잖아요.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시험 칠 수 있다가 시험 치고 났는데 형이 확정되면 면허 취소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재판 중일 때는 무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근거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이거나 아니면 면제된다는 게 확정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 이렇게 된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에요. 벌금 어느 정도 받았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재판 중이라는 말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거는 상관없다. 자, 그리고 이 네 가지 중에 네 가지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가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하나 더 붙이면 되니까 자주 나옵니다. 자, 다음 국가시험. 자, 면허시험이죠. 6조는 국가시험에 관한 건데, 국가면허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까 대통령령 나왔죠. 또 나왔으니까 체크해놓고, 해마다 1회 이상 누가 장관이 실시한다. 물론 장관이 직접 하진 않고 국시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건의료 국가시험원에다가 줄여서 우리가 국시원이라고 하죠. 국시원에다가 위임을 하는 거지만 문제는 교수님들이 내고 위임을 하죠. 위임을 하는 거지만 어쨌든 장관이 실시해야 된다. 언제? 해마다 1회 이상. 우리는 지금 매년 한 번 치지만 예전에는 문제수 바뀌거나 이랬을 때 같은 해 두 번 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생각해서 매마다 1회 이상입니다. 1회 한정이 아니고. 그 다음에 좀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시행령 보시면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란 말은 알려주는 거죠. 시행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런 거에 따라서 국가보건시험원 여기가 못하네요. 의료인 국가시험원에 쉽게 말하면 국시원이죠. 국시원에다가 국가시험을 관리하도록 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위탁 위임받은 국시원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험 언제 칠 거고, 시험 장소 어디고, 시험 과목이 뭐고, 응시원서 언제 제출하고, 그다음에 시험에 필요한 거 어떻게 되면 부정행위고 어떻게 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등등의 내용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보통 졸업학기
졸업학기 2학기겠죠. 2학기 시작한 때가 시작하고 나면 곧 이런 발표가 납니다. 우리 보통 12월 달에 시험을 치니까 그거 보시면 이게 뜨면 나 이제 시험 100일 깨졌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시험 장소는 지역별 응시 인원이 확정된 후에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90일 전에 띄우는데 시험 장소는 30일 전에 공고하면 된다. 왜냐하면 한쪽에 많으면 여러 학교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너무 작은 곳에서는 다른 데로 통폐합을 한꺼번에 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고려해서 시험 장소만 30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라는 거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7조 응시 자격의 제한입니다. 응시 자격의 제한. 제5조의 각 호의 언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 5조가 뭐였냐면 결격사유죠. 결격사유에 걸리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그러면 결격사유에 해당한 사람이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어떡합니까? 뭘 속여가지고 그러면 취소됩니다. 합격하더라도 면허 취소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을 그 자리에서 정지시키거나 추후에 발견된다고 하면 합격을 무효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효로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험이 이 항에 대해서 정지되거나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무효된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서 다음에, 이번이면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2회만 제한이었는데 이제는 사유에 따라서 1회, 2회, 3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회부터 3회까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보다 시험에 자주 나온다. 자, 다음 볼까요? 자, 그러면 그 1회, 2회 자격을 보게 되면, 자, 시행규칙 10조에 나와 있는데, 자, 시행규칙, 우리는 법률이 있고요. 법률, 헌법 밑에 있는 법률이 있고요. 법률 밑에 시행령이 있고요. 그 밑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더 세분화된다는 뜻입니다. 큰 거, 그 좀 밑에 세분화된 거, 더 세분화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통령령, 복지부, 이게 대통령령, 이건 헌법에서 내려오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보통 장관, 그 밑에 내려가면 뭐 명령, 조례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죠. 자, 어쨌든 부정행위의 응시 제한의 기준은 1회, 2회, 3회가 있는데 이 총 11가지 정도를 우리가 10가지를 다 외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 외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1회는 좀 가볍다 소리잖아요. 시험 중에 대화 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긴 하는데 정답이랑 크게 상관없던 것 같다. 그냥 떠든 거다. 이렇게 되면 문제 삼을 수 있고,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거는 보통 언제냐면 시험지를 덮어놓긴 했는데 떠든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지적받을 수 있고, 허용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한 경우, 보통 요즘은 태블릿 PC, 스마트워치가 많이 걸리게 됩니다. 스마트워치 착용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게 보통 1회에 해당하고, 자, 3회는 가장 센 거잖아요.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게 하는 경우, 그다음에 사전에 시험 문제나 또는 답안을 알고 치거나 내가 직접 알고 시험을 내가 시험 치거나 아니면 알고 나서 시험 치는 애한테 알려준 경우, 이렇게 되면 제한이 3회 가장 큰 거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6개 이외에 해당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컨닝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1회는 시험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경고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3회는 대리 시험이고 너무 재질이 나쁜 거고요. 2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컨닝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회, 2회, 3회에 걸쳐서 시험에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10분 공부 10분 의료법 읽기는 여기까지 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내용 잘 정리하시고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